어제 김윤 의원이 민주당의 대선 의료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어요.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민주 지역의사제 의대 입학 단계부터 공공군 산재병원 근무지 결정한다. 이렇게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노동공약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인데 후보는 안 가고 김윤희 갔어요. 그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1번. 이재명이 아니라 김윤희 발표합니다. 조컨 실컨 수십 년간 민주당의 의료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건 김용익 사단이에요. 그 담론을 뭐 김용익하고 김윤 둘 사이가 틀어졌건 어쨌든 간에 그 담론은 이어갑니다. 연속성이 있죠. 잘못된 방향일지언정 저들은 민주당은 일관된 노선과 담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한 30년째. 자, 의료 노조 토론회에서 발표했어요. 보건의료 노조 토론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공약을 노조 앞에 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조직적 연대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의료 정책을 어떤 조직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짜는지도 명확한 거예요. 이 정도면. 싱크탱크 수십 년간 일관성 있었고 조직도 수십 년간 일관성이 있고 정책도 수십 년간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직, 정책, 자금까지 견고합니다. 자, 보건의료 노조 가입자가 여러분 몇만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0만 명 정도 됩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여러분 100만 명 정도 돼요. 동네 병원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노조 가입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100만 명 정도 가입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은 뭐 제가 민주당 있을 때 들은 거고요. 추정이에요, 추정. 30만 명 정도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당원이 300만 정도거든요. 300만 정도 중에서 30만이니까 민주당 권리당원 중에서 10% 내외의 화력입니다. 대학병원에 속해 있는 행정직까지 사학연금을 관철시켰어요. 그러니까는 뭐 의사, 간호사 분들, 교직원, 그러니까 교직원들은 대학병원에서 그거였거든요. 사학연금 대상자인데 행정직 요원들까지 사학연금은 여러분 소득 대출이 61.2%입니다. 낼 때 조금 더 많이 내긴 하지만 그 사학연금 관철시키는 화력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보건의료 노조의 힘입니다. 김윤희 발표한 공약 내용은 이러해요, 여러분. 지역 필수 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의과 대학생이 입학할 때부터 지역 공공병원, 군병원, 산재병원 등 근무지를 정하고 의무 근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혜리님 감사합니다. 지역 의사 제도와 지역 의대 설립을 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설립한다. 신설한다. 공공의료 사관학교 졸업생들은 일정 기간 군의관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한다. 저는 이 공공의료 사관학교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군의관 의료 사관학교. 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군에서 운용하는 그 군의관 배출 의대 그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자, 아무튼 시도지사, 국립대병원장, 지역병원들이 모여 지역 의료체계를 직접 합의하고 결정하는 지방분권형 의료체계를 실현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건의료노조가 왜 공공의료를 원하는지 왜 원할까요? 공공의료를. 그 의료원 상황을 보면 됩니다. 의료원에서는 노조가 왕입니다. 노조가 왕입니다. 헤게모니를 잡습니다. 자, 보세요. 노조가 정치를 장악하고 정치가 의료기관을 장악하는 구조예요. 결국은 노조가 왕인 거죠. 노조 간부가 곧 권력인 그들만의 세상이 바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원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나와바리니까 예산 확대하려고 들고요, 조직 확대하려고 듭니다. 조직과 예산이 확대되면 여러분 뭐가 확대되는 거죠? 권력이 확대되는 겁니다.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다. 그게 권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권력이 확대될 때 필요한 게 뭐다? 의사인 겁니다. 의사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병원이 있으려면 그래도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 자, 그리고요, 퍼포먼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도의 퍼포먼스, 그거는 뭐 빅5로 보내면 되지. 뭐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노조 정책의 결정적 문제, 노조가 주도하는 정치의 결정적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자기들이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고요, 부가가치에 몫을 땡겨오고 권력을 확대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냐? 국가입니다. 국가. 세금이요. 세금으로 감당하고, 이 비용을 감당하는 건 국가인데, 그 국가에 대해서는 부르주아의 어쩌고저쩌고, 국가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뭐 세상에 불만이 많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이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내서 우리한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윤리적 가치 이런 거, 이런 가책 이런 거 느끼지 않고요. 무책임의 끝입니다. 나라 세금 막 써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게 좌파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포퓰리즘이 무서운 거고. 자, 문제는 우파입니다. 문제는 우파. 그러면 좌파들은 저렇게 경고해요. 100만 명 이상의 노조와 그 노조에서 공급해진 30만 명 이상의 당원, 정치, 당과 노조가 완전히 크로스돼서 당의 대통령 공약을 노조에 가서 발표를 하는 이런 건데, 우파는 어떠냐? 자, 보수 정당하고 의사와의 관계 한번 물어봅시다. 관계 있어요? 내가 이번에 놀랬어. 제가 여기 오른쪽 와서 진짜 놀라는 건, 왼쪽에서 저러는 거 보고 오른쪽에 와서 봤더니 의사하고 보수 정당하고 끈끈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제가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SR가드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이 기업가하고도, 옛날엔 기업가들하고 뭐가 있었다는데 기업가들도 다 손절을 했고요. 보수 정당이 전문가하고의 연대도 동맹도 모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의사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과학자, 뭐 기술자, 엔지니어, 전문가하고의 관계가 없는 정당이에요. 이 보수 정당이. 이게 보수 정당인가?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사법고시 붙고 행정고시 붙은 사람들이 왕인 정당이야. 이상해. 그럼 보세요. 김용익 사단 같은 수십 년을 이어오고 명확하게 장관하죠, 사회수석하죠, 건보 이사장하죠, 의료계 각종 기관들 뭐 건정심 이런 거 다 이 사람들이 장악하잖아요. 수십 년간 그렇게 장관, 사회수석, 각종 의료계 이사장을 배출하는 그런 조직이 우파에는 있냐? 김용익 사단 같은 그런 조직이 우파에 있냐? 없죠. 싱크탱크가 어디 있어? 정당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관료들, 어쩌다 공무원, 이렇게 대통령 임명할 보건의료 쪽 사람들을 계속 해주는 일관된 정책 방향성이 있는 그런 우파 조직이, 의료 조직이 어디 있어요? 없어. 그러니 쟤네들한테 판판이 발리는 거야. 보건의료노조처럼 자금을 동원하는 데가 있어, 당원을 동원하는 데가 있어? 없어. 놀랍다니까. 혜리님, 햇살가드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도 콩 깔은 거고요, 의사도 정치적으로 콩 깔은 겁니다. 거기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를 두들겨 패기까지 했어. 그러면 김윤희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는데 전선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하는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은 나라 세금 왕창 잡아먹고 비효율의 극치가 돼서 시스템이 붕괴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전선을 그을 수가 있냐고. 없어. 김윤을 상대로, 보건의료노조를 상대로, 민주당을 상대로, 이재명을 상대로 전선 구축이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민주당이 하는 저런 정책에 동조하는 인간들까지 있어. 공공의대라니까. 내가 특정 정치인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낙선까지 하셨는데 뭐라고 하진 않겠는데, 아니 무슨 공주대 조그만 대학에다 무슨 거기다 의대를 설치한다고, 동네마다 있는 대학에 다 의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요? 인구 15만짜리 도시에? 그건 말이 안 돼, 여러분. 안동의대 뭐 이런 거. 김영동 의원님 듣고 계신가요? 나 조금 전 정치인은 좋아하시는 분이라 제가 그냥 이름을 감춰드렸고, 김영동 의원님, 안동의대요? 공공의대요? 토들이 준동을 하는 거지.
왜 권씨 집안 애들, 김씨 집안 애들 의사 만들라고요? 서울에 있는 의대들 못 간 애들은 지방 의대라도 해서 왜 의료원 같은 거 차려주시게요? 좌파의 정책에 맞서 우파의 핵심 가치인 효율, 생산성, 시스템 안정성 이런 걸 이해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한 인간이 없냐고. 한 인간이 없어. 여기 진짜로. 아, 있다. 한 명. 안철수.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개혁신당의 이준석. 또 너 안철수하고 이준석 빠냐? 하는 짓을 봐. 최소한 이 문제에서도 보자고요,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사회수석 안상원, 이 정책 추진한 사람, 정책 실패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이 국회의원 하는 당이에요. 김문수 후보, 이거 참 잘한 거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잘한 거다. 어저께 그랬어. 이딴 식이니까 모든 주도권을 저쪽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딴 식이니까 모든 주도권을 저쪽에 넘겨주는 거예요. 뭐 저야 어찌됐건 빌드업을 하겠습니다. 빌드업을 하고 정치인들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당원으로 가입해서 힘을 발휘하셔야 된다. 그리고 계속 담론 그룹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회수석, 장관 뭐 할 수 있는 보수 아젠다를 할 수 있는 당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걸 하셔야 된다. 저쪽 걸 좀 보고 벤치마킹을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질 겁니다. 이건 의사도 국민의힘도 뭐 이름이 바뀌겠죠 곧. 의사도 보수정당도 이런 식이면 앞으로 계속 김용익 사단 보건의료노조한테 질질 끌려갈 겁니다. 어찌됐건 빌드업을 하겠다고 저는 마음을 먹었는데 뭐 이 보수분들한테 욕을 참지는 못하겠습니다. 뭐 지지자들한테도 뭐 서로 같이 대거리를 하는데 이건 제가 분명한 건 제가 맞아요 이건. 왜냐하면 이건 ABC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정치가 아니야. 정치를 개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만 조직으로 30만 당원을 만들어서 서울대 김용익 사단을 만들어서 예방의학 교실 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정책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당해낼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방법 없어요. 쟤들하고 똑같이 조직 만들고 담론 만들고 설득하고 다니고 국민들 머릿속에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라고 담론해서 칼럼 쓰고 캠페인하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이겨요. 뭐 대선 국면에서 조금이라도 자각을 하기를 바랬지만 어저께 김문수 후보 제가 어저께 라이브에도 거의 라이브가 폭파된 제가 멘탈이 붕괴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1도 이런 생각이 없구나.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기가 막힌 현상.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이 잘한 정책이다라는 얘기가 김문수로 나오는 순간 저는 진짜 이거는 나가리 난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